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SF 소설 이제 3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3편 모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었을 만큼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이제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재밌게도 이제 3권의 소설 모두 에피그램으로 시작을 하는데, 에피그램은 이제 소설의 내용을 짧게 압축해 놓은 경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피그램을 다시 이제 보시고 그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과학은 정말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는 마음으로 읽는 그런 책입니다. 엘저넌에게 꽃을이라는 책이고요. 앞에 플라톤의 국가의 한 구절이 나와요. 동굴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플라톤 국가를 다룰 때 한번 했거든요. 그걸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슬픈 책인지 모르고 카페에서 읽었다가 정말 난처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흐르는 눈물을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사람 많아서 울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왜냐면 슬프면서 동시에 쪽팔렸기 때문에 땀과 콧물, 눈물을 동시에 흘리는 그런 아주 아찔한 경험을 했죠. 하필이면 제 손에 그 스타벅스에 있는 그 똥색 휴지 있잖아요. 그거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너무 모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눈물과 콧물을 흡수할 수 없을 지경까지 눈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정말 난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읽으실 이제 계획이신 분들은 절대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읽지 마세요. 정말 슬픕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라마로 2006년에 안녕하세요 하느님이라는 작품으로 제작이 됐고요. 미국 소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로 작업이 됐네요. 소설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주인공 찰리는 지능이 조금 낮은 친구예요. 65, 60 정도로 나오는데 어떤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뇌수술을 받으면서 지능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이제 점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교차하면서 이제 느끼는 찰리의 심경 변화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보다는 인간의 이제 마음과 감정, 그리고 인간 사이에 나누는 교감을 정말 잘 나타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은 정말 1도 모른다라는 분들도 읽으셔도 좋고, 나는 소설은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청소년 여러분께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정말 웰메이드, 잘 만든 소설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설을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진짜 좋은 소설이에요. 사유리 씨 있잖아요. 일본 그 여배우이신 사유리 씨도 여기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라고 여기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사유리 씨가 또 바른말 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추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책입니다. 아서 클라크라는 분이 만드셨고요. 나온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60년대에 만들어졌고, 같은 이름의 영화도 있죠. 같은 해에 그 영화도 개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마 훨씬 유명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지루하게 봤는데 영화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더라고요. 시대를 많이 앞서 나갔다. 근데 이 소설도 시대를 많이 앞서 나갔습니다.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갔어요. 영화 같은 이름의 영화에서는 설명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약간 좀 난해하다는 평이 있는데, 소설은 정반대로 설명이 굉장히 풍부하고 비평가들한테 너무 이제 지나칠 정도로 말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작가가 이 영화를 만든 이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영화 각본 작업이랑 소설 작업을 둘이 같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을 이 작가가 어느 정도는 좀 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묘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분에 이후에 나왔던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소설이라던가 영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토성에서부터 오는 의문의 신호, 그리고 스윙바이, 그리고 거대한 이제 파도 산맥, 그 블랙홀 너머에 있는 이제 초현실적인 장면들이 모두 이 책에서 장면 묘사가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좀 책을 읽기에 약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이게 인터스텔라가 별로 재미없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책도 그럴 확률이 조금 높은 게 동력학적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조금 필요해요. 또 너무 좀 상심하지는 마세요. 제 물리학과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다. 저를 비롯한 이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겐 다만 상대성 이론과 이제 익숙해질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에게 부족한 건 시간이다. 재능이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60년대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달 탐사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처음에는 달 탐사를 하는데, 갔더니 이상한 비석이 하나 발견되는, 땅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강력한 자기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딱 땅을 파봤더니 엄청나게 큰 이제 비석, 이제 사람이 만든 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분명한데 사람이 만든 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이제 안 거예요. 우리 말고 지적인 존재가 여기 수백만 년 전에 왔다 간 게 분명하다. 그 일이 있고 난 직후부터 토성 근처에서 의문의 신호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탐사선을 보내게 되죠. 근데 탐사선은 이제 유인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토성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좀 우주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인터스텔라를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꼭 추천하고 싶은 소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안드로이드 전기 양은 꿈을 꾸는가? 라는 책이고요. 표지는 없는데 제가 이걸 붙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빌린 책이라서 표지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여러 영화라던가 여러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소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뭐 다 유명하지만 첫 번째로 블레이드 러너, 최근에 나온 거 말고 예전에 나온 이제 블레이드 러너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설 내용과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영화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이 소설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둘 다 내용이 다르지만은 분위기랑 뭐 장면 묘사 있잖아요. 세계관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블레이드 러너만 가지고도 이거 소개 영상을 한 편 찍어야 될 정도로 굉장한 영상이라서 제가 좀 흥분이 되는데, 잠깐 오늘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블레이드 러너가 나온 뒤에 13년 뒤에 이제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95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재밌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물론 그 전에 이제 뉴로맨서라는 SF 소설이 또 있어요. 그 소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안드로이드 전기양은 꿈을 꾸는가, 그 다음에 뉴로맨서,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각기동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영향을 이제 서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주게 된 거죠. 매트릭스는 글쎄요,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알게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대단하고, 책에서는 이제 실제와 가상, 인간과 안드로이드,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계속 좀 헷갈리게 해요.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리게 하는데, 그게 이제 작가가 의도한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이제 중첩되는, 헷갈린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헷갈리면은 제대로 읽으시는 겁니다. 진짜 앞서 나가도 너무나도 앞서 나가는데, 이 작가 이름이 필립 K 딕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딴 SF 상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많은 세계관에 SF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저는 공각기동대를 먼저 봤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봤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이 내용이 나왔을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정말 천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낸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얘가 나왔어요. 아, 정말 이 사람도 어딘가에서는 분명 영향을 받았겠죠. 아주 존경스럽고 아주 이 책도 68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또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진짜와 가짜, 가상과 실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 중에서 어려운 책들도 너무 많은데 그나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이제 진중권 작가님의 미학 오디세이 3권, 거기에 보면 시뮬라크르 부분이 있어요. 뭐 발터 베냐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파타피직스라는 책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동영상 강의로 봤거든요. 파타피직스라는 뭐 내용도 찾아보시면은 좀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중권 작가님도 이제 필립 K.D 이 작가를 그 강연 중에 직접 언급한 걸로 봐서는 이 SF물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책에도 이제 매트리스도 자주 나오고 공각기동대도 나온 것 같고 뭐 사이버펑크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3권의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먼저 보신 분들이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점이 또 다르고 어떤 점이 또 새롭게 느껴졌는지 보는 것도 영화화된 소설을 읽는 또 다른 재미겠죠? 네, 다음에는 또 다른 SF 소설이 될지 뭐 다른 문학이 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